자, 오늘 음. 내 휴대폰 속의 슈퍼스파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논설문 주장하는 글 쓰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글 쓰기 한 거를 우리가 함께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복을 꼭 입어야 할까? 학교에 들어가서 교복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교복을 왜 입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중학교 때는 그냥 사복을 입고 다녔는데 왜 갑자기 교복을 입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그래서 생각도 정리해 볼 겸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먼저 교복은 비싸다. 게다가 교복은 그냥 교복 하나만 사면 되는 게 아닌 체육복, 여름 체육복, 하복, 생활복, 가디건 등 수많은 것들을 사야 하며 체육복이나 하복, 교복 같은 건 매일 빨아입을 수 없기 때문에 여벌을 사둬야 하며 이것만 해도 50만 원 좋게 나올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새로 맞춰야 한다. 그것도 보통 중3쯤 자가 되기 때문에 금액 실용적으로 손해 있다. 다음으로 교복은 매우 불편하다. 말로는 학교 생활을 해야 해서 편한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초등학생 때까지 아마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을 이런 종류의 옷은 아무리 편하게 만들어도 편하게 느껴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말한 듯 체육이 있지 않은 날이라도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일 일도 활발하고 뛰어야 다녀야 하는데 교복을 입으면 그런 활동들이 매우 제한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생들은 교복을 잘 입지 않고 체육복만 입고 다닌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교복을 한 달도 입지 않는다. 게다가 학교 교복은 보온성이 매우 떨어진다. 동복의 재질은 학교와 다를 게 없으며 4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외투를 입을 거면 마이 위에 입으라고 한다. 이런 것처럼 복장 규범이 가는 학교들은 별걸 다 신경 써야 해서 날씨에 맞게 제대로 옷을 입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옷 입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 마지막으로 교복은 학생들의 개성을 살릴 수 없다. 우선 교복의 셔츠 디자인은 촌스럽고 체육복은 주황색을 칠해놓는 등 편하고 이런 걸 떠나서 디자인이 너무 이상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항의도 할 수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입어야 한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가장 큰 자기의 표현 방해였어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교복을 입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렇게 쓸데가 없는 교복인데 도저히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중학교가 끝나기 전까지 저 제도가 폐지가 되어 고등학교는 적어도 옷을 편하게 입었으면 좋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준호, 이 글에 대해서 평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생각이 정말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저희 중학생들이 생각한 것을 모든 글을 전부 다 여기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교복이 불편하고 촌스럽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교복을 좀 안 입었으면 좋겠다고 이 생각들을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글 한 두 쪽짜리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음, 자, 뭐 지적질할 거, 아쉬운 점, 뭐 이런 것들은 없고, 음, 네. 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호 글을 어떻게 봐야 되나? 잠깐만. 그냥 제가 읽을까요, 일단? 저기를 공유를 시키고 읽을게. 아이고. 어, 어, 여기 보이니 주성아? 아이고. 네. 왜 엉덩이 나? 네가 찍을 때 저기가 그 뭐야 그림자가 많이 가렸구나 준호야. 네. 안 자, 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준호가 읽고 주성이 역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GPS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디 있든 간에 항상 GPS가 뜹니다. 이 GPS는 1970년에 미국 국방부가 좌표를 찾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의 의견은 GPS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GPS는 여러 군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아 방지, 치매 환자를 위한 신발 등이 있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생활로서는 GPS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보면 꺼림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PS를 악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뉴스 기사를 보면 GPS로 인해 많은 악용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GPS를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자, 주성이 평. 장점도 나오고 단점도 나와서 약간 구조가 신기하고 그를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서 잘 쓴 것 같습니다. 또 지적할 점은. 저기 악용한 사례가 뭐 몇 개 있다고 했는데 뉴스에서 악용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썼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수고했습니다. 준호야, 네, 선생님이 지난번에 과제 낼 때, 숙제 낼 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면서 숙제를 냈어? 서론 보는 결론을 고른 음. 지어서 서론 네. 본론 결론을 써라고 한 거고 또 주제를 뭘로 하자고 그랬어? 책이 있는데요. 책에 있는 문제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 책의 교복 입기에 대해서 나와 주성아? 책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준호한테 먼저 물어본 이유가 그거야. 선생님이 그냥 논설문을 써오라고 그랬나? 그래서 근데 주성이가 선생님이 책에 있는 범위 내에서 쓰라고 한 얘기를 선생님이 빼먹은 건지 아니면 주성이가 워낙 교복 얘기에 지금 빡쳐 있어가지고 쌤 얘기를 무시하고 교복 얘기를 쓴 건가? 라는 점에서 어쨌든 선생님의 주문은 이 책 자료를 활용해서 이 책에 있는 주제를 찾아서 하자고 해서 자유롭게 하자는 거였는데 어쨌든 주성이는 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뭐 특별히 큰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출제자 요구상 그 어떤 범위나 이거 할 때는 그걸 맞춰서야 돼. 다음에 뭐 시험 보고 이럴 때는 자 그걸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고 우리 주성이 글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논설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설문은 아까 지난번 선생님이 말했듯이 커다랗게 서론이라는 부분이 있고 본론이라는 부분이 있고 결론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서론이라는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굳이 말하면 서론이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가 본론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본론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근거에서 여기가 지금 1번 근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1번 근거. 그 다음에 여기 2번 근거를 쓰고 있습니다. 2번 근거.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근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하나를 더 쓴다고 그랬어? 근거 3가지 쓰고 지난번 알려줄 때 반론이라는 거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네. 배워보지 않아서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배우면 돼. 그래서 반론이라는 부분들을 써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그 주성이가 공격력을 3번 보여준 거야. 공격 왜 그 교복 입는 걸 반대하는지 내가 얼마나 슈팅을 잘하는지 공격수로 첫 번째 슈팅, 두 번째 슈팅, 세 번째 슈팅까지 잘했어. 근데 이 논설문에는 공격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도 하나 보여줘야 돼? 방어력, 수비력을 보여줘야 돼. 근데 주성이가 골키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려면 상대방이 뭐 해야 돼 너한테? 슛을 해야 네가 골키퍼로서 그걸 잘 막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 근데 상대방이 슛을 안 하면 네가 가만히 서 있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뭐 해야 돼? 어떻게 슛을 할지. 즉 교복을 입자는 사람들의 주장을 네가 뭐 해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네가 적절하게 반박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반론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서 했던 이야기, 본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본론에서 했던 얘기는 너네 편의 골키퍼의 우수한 역량이야. 근데 너는 이제 아니 골키퍼는 공격수의 우수한 역량이야. 즉 손흥민이 잘하는 거야. 이 본론은. 근데 반론은 손흥민이 잘하는 거. 야 우리 팀 손흥민 잘하지? 그러니까 난 우수한 골키퍼야. 말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말 안 되잖아. 우리 편에 손흥민이 있다고 해서 골키퍼가 우수한 건 아니라고. 손흥민은 그냥 공격수가 우수한 거라고. 그런 점에서 골키퍼가 우수한 거를 보여주는 게 반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준호가 준호가 나 싸움 잘한다 라고 해놓고 내가 7살짜리 꼬마애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주성이가 와 준호 진짜 싸움 잘한다고 인정할 거야? 인정할래? 주성아 준호가 7살짜리 유치원생하고 싸우고 이겼대. 네. 그럼 준호 너 싸움 잘한다고 인정할 거야? 아니요. 어? 아니요. 인정 안 하잖아. 왜 인정 안 하는 거야?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7살짜리 이겼다고 준호가 의시되거나 잘할 게 아니지. 준호야, 주성이가 강호동 알아? 강호동? 네. 옛날 천안에서 강호동하고 싸워가지고 주성이가 그런가? 야, 준호 너는 7살짜리하고 싸우자. 난 강호동하고 붙었어. 그럼 준호가 어떻게 됐는데 했더니 강호동한테 나 연락 얻어 터졌어. 그러면 준호 네가 주성이 너 쌈 짱 인정해? 아, 어? 아니요. 왜 인정 안 해? 강호동이랑 천안에서 맞붙어 싸웠는데. 싸우기만 한 거니까. 싸우기만 한 거지 연락 얻어 터졌다는 얘기야. 패배했다는 얘기야. 그럼 역시 주성이를 쌈장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쌈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은 뭘까? 나 싸움 잘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조건 여러분이 이겨야 돼. 두 번째 이기는데 그 상대가 어떤 상대야 돼? 센 상대, 강한 상대야 돼. 이왕이면 지금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반론도 여러분들이 찬성팀의 교복을 입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근거가 여러 가지일 거 아니야. 그것들 중에 센 놈을 골라. 근데 단 센 놈을 골랐는데 내가 얻어 터져. 그럼 돼 안 돼? 안 돼. 네. 반론할 게 없어. 반발할 게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럼 걔는 빼야 돼. 걔 말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놈들 중에서 제일 센 놈을 골라서 그걸 예상해야 된다는 거야. 즉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또는 교복을 입자는 쪽에서는 자 교복 왜 입자고 그래? 교복을 입자는 사람이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야? 교복을 입으면 뭐가 좋아? 단정해 보이고 준호 뭐라고? 학교 소속을 할 수 있어요. 단정해 보이고 학교 소속을 그래. 할 수 있어요. 단정해 보이고 뭐라 할 수 있다고? 학교 소속을 알 수 있어서요. 단정해 보이고 학교 수업 할 수 있다. 그럼 너가 지금 슛을 2개를 한 거야. 근데 반론에서 몇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한 번만 너의 골키퍼 실력을 보여주면 돼. 그러면 단정한 걸로 할 거야? 학교 수속으로 할 거야? 단정한 거예요. 찬성 측에서는 교복을 입어야 단정하게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찬성 측의 근거를 예상하는 거예요. 자, 반론을 펴는 방법은 커다랗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면 부정. 즉 어떻게 하는 거야? 전면 부정하면 자, 이걸 전면 부정하면 뭐라고 하면 전면 부정이야? 단정하지 않다. 교복을 입어도 뭐하지 않다? 단정하지 않다. 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교복 입어야 단정하게 보인다? 뭔 소리야? 교복 입어도 단정하지 않아. 단정하게 보인다고 뻥치지 마. 그러니까 교복 입을 필요 없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지. 말 돼 안 돼? 응? 얘들아, 저쪽에서 단정하게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아니야, 교복 입어도 네. 단정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다라면 그러니 교복 입을 네. 필요 없다라고 증명이 되냐고 안 되냐고. 돼요. 된다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교복을 입어도 단정하지 않다는 거를 뭐 할 수 있냐고. 증명해낼 수 있냐고. 주성이, 준호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어, 단정한 건 맞는 것 같아. 단정을 맞는 것 같아? 준호는? 네, 저도 어? 같은 생각. 준호야, 소리가 명확히 안 들려갖고 쌤이 진행을 못하겠다. 뭐라고?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야. 그래. 네. 이러면 첫 번째 방법은 할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대안 제시야. 뭐라고?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 즉 제시. 단정하게 보인다. 그래, 인정. 단정해 보여. 그런데 단정해 보일 수 있는 다른 뭐가 있다? 대안. 어? 다른 방안이 있다. 그러니 단정해 보이는 것은 그렇게 뭐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해가? 네. 뭐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되나? 주성이 부모님이 갑자기 영어학원을 막 다녀야 된다는 거야. 너가 뭐 이렇게 스피킹이 잘 안 된다고. 영어학원 하루에 뭐 이렇게 2시간짜리 영어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전면 부정은 영어학원 다닌다고 해서 내 스피킹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 영어학원 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는 게 첫 번째야. 근데 그게 만약 불가능하건 두 번째 방법은 영어학원 안 다녀도 내 친구 중에 준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 영어 기막히게 잘한다. 걔랑 프리토킹 맨날 하면 영어로만 얘기하면 굳이 영어학원 안 다녀도 내가 뭐 할 수 있다. 스피킹 실력이 늘 수 있다. 즉 영어학원 안 다녀도 스피킹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니 난 영어학원 안 다닐란다. 설득이 돼야 안 돼. 음, 어? 이렇게 말하면 설득이 되냐고 안 되는 것 되냐고. 같아. 뭐라고? 설득은 되는 이렇게 것 하면 설득이 되잖아. 즉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고.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주성이가 말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단정하게 교복 안 입어도 단정하게 다닐 수 있어 없어? 그런 방안이 있어 없어? 있어. 어? 어, 사복을 단정하게 입는 것도. 사복을 입어도 단정하게 입고 다닐 수 있지 않냐. 그러니 굳이 단정하게 입으려고 교복을 입을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 전개를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교복을 안 입으면 단정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대안 제시도 할 수 없어. 그러면 교복을 입어야 단정하게 보인다고 주장하는 이거를 폐기해야 돼. 폐기. 없애야 돼. 그리고 아까 다른 거 아까 뭐였지? 그 학교 소속을 알 수 있다. 왜? 얘는 내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애야. 그럼 얘 선수 교체. 야, 너 나오지 마. 너가 슛하면 나 골 먹어갖고 나와지 개망신 당해. 너 빼고 너보다 좀 못한 애 데려와. 그래서 다른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애를 데려다가 반론을 해준다고. 지금 쌤말 이해 가니? 네. 그래서 네. 만약에 2번도 안 되면 교복을 입어야 단정해 보인다가 아니라 찬성 측에서는 교복을 입어야 학교 소속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역시 만약에 그게 또 안 돼. 그럼 또 다른 걸로 또 바꿔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뭐야? 전면 부정을 하던 대안 제시를 하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반론을 한다는 얘기. 반론 이해가? 네. 자, 여러분은 교복을 입어도 단정하지 않다가 아까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안 제시형을 했는데 선생님이 1번으로도 해보고 2번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자, 교복을 입어야 단정하게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마치 교복을 입지 않으면 아이들이 모두 단정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옷차림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군인 외에는 초등학생, 뭐 대부분의 여성, 뭐 직장인들은 제복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고 단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정하지 않다고 꾸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복을 입지 않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역시 단정한 옷차림으로 다닙니다. 그러므로 교복 착용 여부에 따라 단정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남들이 보기에 좋게 입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정함이 교복을 착용하는데 중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교복을 입어 단정하게 보인다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맞지 않음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증명에 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반론이라고 얘기한다고. 물론 이 반론이 얼마나 설득력 있냐 없냐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반론과 시시한 반론으로 성패가 나뉘는 거예요. 자, 꼭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 찬석 측에서는 교복을 입어야 단정해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중 다수는 치맛단을 더 짧게 해서 허벅지까지 노출을 심하게 하고 다닙니다. 이 경우 일반 사복을 입는 사람에 비해 훨씬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교복 하나를 제대로 세탁도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카라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지? 깃? 어디 있나? 깃, 아, 카라. 교복 깃에 누런 때가 덕지덕지 교복 깃이 때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옷차림에서 우리는 단정함을 찾기 어렵습니다. 교복 자체는 단정함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반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반론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요 반론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반론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반론해 가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아니면 너네가 또 다른 어떤 그런 논리로는 교복을 입지 않는데 일반 자율복을 입는데 저기 하면 되지 않냐?
검사하면 되지 않냐? 옷 단정하게 입으라고 예절지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 단정하게 입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제한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단정하게 입을 수 있도록 사복으로도 얼마든지 단정하게 입을 수 있다. 그러니 교복을 굳이 입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야? 논리 전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주성이 글에 지금 뭐가 빠져 있기 때문에 반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반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거야. 준호야, 네, 반론 쓰는 방법 이해가 가? 네, 주성이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보통 논설문 같은 경우에 너가 이렇게 주장 1, 주장 2, 주장 3 한 다음에 요 부분, 요 반론이 지금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반론 부분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은 뭘 하는 게 서론이라고 그랬어? 지난주 쌤 잠깐 설명했는데 서론은 문제 제기. 그래서 그래도 생각도 정리해 볼 겸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이런 걸 밝혔는데 이런 것들은 뭐 합니다? 생략합니다. 뺍니다. 빼고 네가 학교 다닐 때 교복을 꼭 입어야 될까? 그래서 이게 제목이 너는 교복은 입을 필요가 없다. 교복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교복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여기서 네가 이제 그 교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건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서론에서 할 것들은 그 문제의 중요성. 왜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는가? 이 문제 우리가 따져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라는 걸 네가 어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심 불러일으키기. 흥미성. 사람들이 좀 네 글을 흥미롭게 좀 보기 위해서 관심 불러일으키기 흥미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쟁점 소개. 이 문제가 어떤 쟁점을 갖고 있는지 그 쟁점을 드러내 보인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서론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서 교복을 입게 되었다. 나는 왜 교복을 입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이제 서론이 맞아. 이런 식으로 서론을 쓰는 거야. 근데 다만 요거를 조금 더 문단으로 구성해서 서론을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서론을 조금 바꿔서 써보면 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교복 얘기를 하는데 교복 얘기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어떤 그런 차이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교복 얘기를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뭐야? 서로를 쓰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는 거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남학생들은 교복 입기 싫어서 어떻게 해? 체육복만 입고. 체육복만 입고 다녀? 아니면 너네 혹시 그거 봤어? 뭐예요?
밀가루 밀가루였나 뭐였나 선생님 정확히 안 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중학교 졸업식 얘기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뭐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들도 서로를 쓰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얘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교복 착용에 반대한다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한다는 것들, 요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다만 이것들이 요게 더 흥미로운 건가, 요게 더 흥미로운 어느 게 더 어느 어떻게 시작해 더 흥미로운 건가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서론이 갖춰야 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요소를 갖춰서 여러분들이 서론을 쓰면 된다는 거지. 서론 쓰기. 됐어? 뭐, 서론 쓰기에 대해서 주성이 질문. 없습니다. 잘 주성이는? 이해된 것 같아. 어? 잘 이해된 것 같아. 잘 돼? 그다음에 이제 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본론 잘 썼어. 교복은 비싸다라고 하면서 네가 교복이 왜 비싼지 이렇게 차근차근 뭐 한 거 구체적으로 증명해낸 거 잘 쓴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근거 비싸니까 안 비싸다라는 부분에서 본론에서 그 왜 교복에 반대하는가 비싸다. 그러면 교복이 정말 비싸다는 걸 증명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네가 이제 거기다 플러스 여기서 실용적으로 손해다라고 했을 때 그 비싼 게 왜 문제가 되는가 너무나 좀 당연한 건데 비싸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싼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증명해 내는 것들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교복 자체가 비싸다는 거를 비싸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비싼 거하고 교복을 입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교복을 입는 거에 왜 반대하는지 비싼 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더 증명을 해야지. 뭐 가뜩이나 가게 살림에 부담이 되는데 교복이 더 큰 부담이 될 거다라는 것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요즘 교복 지원하지 않아? 너네는 교복을 다 사? 교복 요즘에 지원해 주잖아. 지원 정부에서. 지원해도 어. 그 교복만 지원해주지 뭐 하복이라든지 생활복, 체육복 이런 건 지원 안 해줘. 한 번만 지원해? 저도 한 벌씩만 지급을 하고 체육복이나 여벌 옷 다 사야 돼요. 맞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요게 그러면 사람들이 교복을 꺼리는 제 1순위냐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교복 지원받고 그러면 이 근거가 약화된다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주성이나 준호가 말한 것처럼 쌤이 현실을 몰라가지고 그럼에도 이제 경제적 부담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또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복이 비싼데 그럼 평상복은 안 비싸? 교복 안 입으면 그래도 돈 안 들어? 교복보다는 싸지 않을까요? 교복보다는 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교복을 입는 게 더 뭐하다? 그 경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일반 그 메이커 옷 뭐 이런 거 입고 막 다니고 뭐 이럴 거면 훨씬 더 그게 비싸다. 더 그리고 교복은 하나만 쉽게 말하면 단벌 한 벌만 있으면 되는데 그 갈아입을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옷은 막 이렇게 매 주마다 막 그 갈아입고 막 이래야 되니까 옷에 그 옷값이 더 든다.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게 잘못다는 게 아니라 과연 이 근거가 가장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근거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반론받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점들을 함께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매우 뭐하다? 불편하다라고 해서 불편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왜 불편한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불편하면 뭐가 문제인 건가? 이런 거 쓰면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왜 불편한가를 썼고 불편하면 어떤 게 문제 있는 건가를 쓴 것들 이런 것들은 좋은 어떤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뭐 보온성이 또 떨어진다 뭐 이런 것까지 썼는데 이거하고 불편한 거하고는 뭐야 조금 결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러면 불편과 보온성 이 두 가지가 문제면 이 근거 자체에서 불편하다는 걸 쓰지 말고 그 두 가지를 다 합할 수 있는 좀 더 큰 범위로 쓰던가 아니면 근거를 네 가지를 쓰던가 어쨌든 이거를 그 다른 얘기를 쓰던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두 가지를 끊어서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들은 좋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뭐야 개성을 살릴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교복이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 개성 문제가 사실 가장 크게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 오히려 이 교복이 이른바 그 획일성 이런 부분들에서 통제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개성의 이 문제를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는 게 더 먼저 내세우는 게 즉 중요한 근거를 앞서서 내세우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왜 개성을 살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쓴 것들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개성을 살릴 수 없는 게 역시 마찬가지. 개성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왜 문제인 건가? 여기서 이제 주황색을 칠해놓고 뭐 디자인이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개성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한 것들이 문제인데 개성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왜 문제인가? 뭐 예를 들면 뭐 21세기는 창의성 시대라고 뭐 선생님들은 늘 강조한다.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한다. 그런데 정작 모두 똑같은 복장을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할까? 뭐 이런 식으로 왜 이 교복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개성을 살릴 수 없다. 창의성은 개성에서 나온다. 그러니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교복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리가 거기에 추가된다는 거지. 됐니? 주성아, 준호야? 네. 주성이가 전반적으로 잘 쓴 거야.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보충이 된다는 거야. 자, 거기다가 본론 부분에서 너가 이제 또 더 보충을 할 거면 이른바 전문가의 의견, 통계 자료 이런 데이터를 네가 제시를 하면 네 글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조사가 필요한 거야. 조사를 해서 실제로 뭐 아까 뭐 이렇게 그 옷감의 질이 뭐 좋지 않다고 했을 때 그 옷감의 질에 관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제시를 한다던가 교복과 뭐 이런 다른 부분들 아니면 이제 뭐 교복을 입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사이에 뭐 차기성 조사를 했더니 뭐 어떤 뭐 차이가 있다던가 만약 그런 연구가 있다면 그런 연구 자료를 네가 뭐 하면서 들이밀면서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글을 쓸 때 그냥 말로만 막연하게 뭐 차기성을 저해한다. 뭐 비싸다. 뭐 이런 것보다 아까 뭐 교복값은 뭐 평균 얼마가 든다. 데이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교복이 비싸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가구가 뭐 전체 가구 중에 뭐 몇 퍼센트다. 어디에 뭐 조사에 따르면 이런 자료 데이터가 있는지를 네가 찾아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거기다 써준다고. 그럴 때 그 글이 더 이제 뭐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뢰성들, 설득력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을 쓰는 어떤 그런 방법인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뭐야? 결론을 쓰는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본론 종합 정리 플러스 인상 깊은 마무리. 자, 주성이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빼먹었어. 주성이가 잘한 건 뭐야? 인상 깊은 마무리. 인상 깊은 마무리라는 부분들은 지금 이게 한 거야. 이거 특히 내가 중학교 끝나기 전까지 제대로 폐지되어 고등학교에서 적어도 옷을 편하게 입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바람, 기대 이런 걸로 이제 끝 마무리 한 거야. 요게 이제 굳이 말하면 인상 깊은 마무리야. 그러면 안 한 게 뭐야? 본론. 본론 종합 정리인데 본론에서 네가 제시했던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 비싸다, 불편하다, 개성을 살릴 수 없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나열하는 건 좋지 않고 종합 정리해야 되는데 교복은 평상복에 비해 비싸서 가정에 가뜩이나 사교육비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안긴다. 그뿐 아니라 뭐였지 또? 불편하다. 그뿐 아니라 개성도 없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억누르고 불편하기까지 해서 학교 생활을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뭐만 뽑아가지고 네가 본론에서 얘기했던 근거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걸 갖고 하나의 글을 만드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종합정리라고 한다. 종합정리.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뭐야? 내가 중학교 끝나기 전까지 저제도 없어 뭐 하면 좋겠다라 해서 요거를 여기다 갖다 이제 뭐 하면 돼? 붙이면 돼. 그럼 이제 인상 깊은 마음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그 주성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썼어. 내가 중학교 갔더니 여기서 자신의 얘기를 썼는데 물론 그렇게 써도 돼. 그렇게 쓰는 거의 좋은 점은 너의 절박함, 너의 생생함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의 단점은 주성이가 너무 개인적으로 강조되면 이게 사적인 글, 개인적인 글이 돼버려. 근데 논설문은 개인적인 글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적인 글이야. 공식적인 어떤 그런 글이야. 그래서 너무 개인의 어떤 그런 색채를 띄는 것보다는 그냥 그걸 뭐 하는 것들? 줄이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쓰는 것들이 인상 깊은 마무리를 쓰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명언, 좋은 그 글귀. 근데 아무 명언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이게 주장하고 있는 것 관련된 어떤 그런 명언들, 뭐 개성, 창의성에 관련된 어떤 그런 명언이라던가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런 명언을 뭐 하는 것들, 제시하는 것들. 로서 그 이야기를 끝을 마무리한다던가 아니면 비전 제시. 이것도 일종의 그 비전 제시인데 이 교복 없이 그 자유로운 어떤 그런 걸 추구할 때 더 나은 세상, 더 멋진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비전 제시 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교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네가 선동하는 거야. 교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네가 사람들에게 선동한 어떤 그런 말들. 이런 말들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것들이 인상 깊은 마무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하려면 네가 이제 그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뭐라는 거야? 조사가 필요한 거지. 예를 들면 네가 교복과 관련되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자유, 명언 뭐 이런 식으로 네가 해보면 자유에 대한 명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돼. 그러면 뭐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환경, 어떤 속박, 어떤 기회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다. 세네카가 한 말이래. 나는 자유가 부족해서는 불편함보다는 자유가 넘쳐나는 불편함을 겪었다.
토머스 제퍼슨의 어떤 그런 이야기.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다. 그러나 그 도처에서 쇠사슬로 묶여진다라고 루소가 했던 말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인간은 태어날 때 루소는 인간은 태어날 때는 자유다. 그러나 그 도처에서 쇠사슬을 묶여진다고 했다. 교복이라는 쇠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다. 이제 이 쇠사슬을 끊을 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멋있지 않아? 주성아? 안 멋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명언을 네가 인용해서 뭐라는 거야? 그 뭐야? 마지막 네가 교복을 입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그 강조하는 것들. 이런 방법이 바로 그런 명언을 뭐 하는 거야? 제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비전 제시는 뭐 교복 자유복으로 할 때 그 교실은 활기차고 창의성이 넘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학교는 감옥이 아니다. 죄수복 같은 교복을 걷어버리고 모두 뭐 자유롭고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즐겁게 행복한 어떤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끝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인상 깊은 마무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주성이 글을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논설문은 뭔가라는 그런 틀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다면 지금 선생님이 주성이 글을 샘플 삼아서 그 이야기를 쭉 한 거야. 보내놓은 거야? PDF 파일로 준호가? 네, 혹시 몰라서 보내놨어요. 음. 이거는 뭐야? 글이 되네? 어떻게 이렇게 보냈어? 글쎄 쳤어? 타이프는 네. 한 거야? 네? 타이프는 한 거야? 테이프는 뭐예요? 타자를 친 거야? 제가 했어요. 아까는 공지에 썼잖아. 그거 다시 베꼈어요. 그래. 너 선생님 설명 안 듣고 너 이거 공지에 뺏겨 쓴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이 어떻게 이 사람아. 자, 다음부터는 설명할 때 설명만 잘 들으면 됩니다. 자, 준호가 지금 이렇게 썼단 말이야. 준호 같은 경우는 정상인가 준호야? 왜? 논설문 처음 써봤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 정상이야. 그래서 네. 준호가 이렇게 쓴 거를 이제 뭐 해야 돼? 아까 선생님이 논설문 일종의 그 형식을 갖추고 있어. 그 형식에 맞춰서 바꿔 쓰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준호한테 가장 큰 부분들은 요거야. 주장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 여기 보면 GPS로 도움이 된다. 사생활로서는 GPS는 좋지 않다 해서 네 주장은 GPS에 반대한다가 아니야 지금. 네 주장은 뭔 거야? 네? 너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뭔 거야? 그럼 도대체 너는 아까 그 GPS를 사용해야 될까? GPS에 사용에 반대한다. 이게 너의 주장이 아니라고. 너의 문제는 뭔 거야 지금 준호야? 너가 주장하는 바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걸 반대해요. GPS를 뭐에 사용되는 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의견이라고. 그러니까 너의 주장은 GPS를 개인 사생활, 개인적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개인적. 근데 스마트폰에 GPS가 그 설정이 돼 있잖아. 그러면 뭐 차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다 GPS잖아. 그럼 그런 것도 다 반대한다는 거야 지금 너는? 네가 뭘 반대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SNS나 그런 거. 어? SNS 좌표 위치 뜨는 거나 그런 거요. SNS에 뭐라고? GPS 잡히는 거? 네. 그러면 넌 차라리 SNS에 GPS 도입을 반대한다. 뭐 SNS에서 GPS는 뭐 해야 된다? 폐지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가 그 주장할 거를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고. 자, 그다음에 네가 요렇게 해서 GPS 자체가 뭔지 요거를 쓰는 거 요거는 이제 뭐야? 서론에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미아 방지 요거나 요 이야기도 군대나 미아 방지 요것도 서론으로 가. 그런데 GPS가 그 요즘에 SNS까지 쓰고 있다. 하지만 그거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선언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가 SNS에 왜 GPS를 쓰면 안 되는지 반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본론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본론이 부분들이 아까 그 주성이가 쓴 것처럼 왜 SNS GPS를 반대하는지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에서 그 근거 각각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너는 요걸 그냥 이렇게 퉁치고 있어.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라고 되는데 뭐 첫째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놓고 네가 왜 GPS, SNS로 GPS를 쓰면 범죄에 악용되는지 그걸 증명해 보이고 뉴스 기사에서 그런 사례도 있다는데 그 사례를 네가 구체적으로 예시 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를 또 찾아서 두 번째 근거를 또 제시하고 세 번째 근거를 또 제시하고 그다음 아까 말한 대로 반론 GPS 사용하는 그 SNS에 GPS를 사용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건지 예상해서 그걸 반론하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준호 같은 경우는 글 자체를 거의 뭐 완전히 뜯어 고쳐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준호는 새로 쓰는 게 더 낫지. 아까 주성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야 본론은 살리고 서론 부분 바꾸고 반론도 쓰고 최종 결론 좀 바꾸고 이 정도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 준호 같은 경우는 아예 요 글들을 다시 한번 써보는 것들이 그 선생님이 오늘 그 알려준 형식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보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처음 쓰는 거니까 뭐 당연히 그냥 뭐 이럴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건 없고 그냥 다음에 또 우리가 논설문을 쓸 기회가 있을 거거든 준호야. 네. 그때는 오늘 쌤이 알려준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네가 논설문을 쓰면 되는 거고 또는 학교나 뭐 이런 데서 논설문 쓸 때는 오늘 아까 쌤이 알려줬던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그런 형식으로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됐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행히 배움의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배워 나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써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이 책입니다. 어쩌면 좋아 14살인데 너네가 몇 살이야? 몇 살? 14살이야. 근데 이 책은 아마 만으로 같아. 만으로 너네가 14살이 아니지? 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중2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책 조금 뭐 그 두껍긴 한데 근데 뭐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어쩌면 좋아 14살 책을 읽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 준호야 혹시 기억하니 지난주에 주성이가 먼저 진행했던 거? 아니요. 어?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 무슨 내용이었었는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처음에 앞에 시작할 때 주성이가 아마 너한테 뭘 질문하고 해서 네가 대답하고 아마 그랬을 거야. 선생님도 그 문제가 뭐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준호도 이 어쩌면 좋아 14살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주성이나 선생님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아니면 어떤 활동 뭐 이런 활동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할 것들을 네가 미리 집에서 생각해 보면 된다고 준호야. 네. 자 주성이 준호 질문이나 할 얘기 없습니다. 입니다. 없고 준호야 힘들어? 네. 아니요. 다음 수업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뭐라고? 할 거. 네. 뭐라고? 다음 수업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거 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오늘 쌤하고 뭐 이거 끝나고 또 넌 또 스케줄 있다고? 네. 아이고 힘들겠다 야. 주성이는 끝이야? 너도 뭐 있어? 네. 없어요. 아유 없어요. 주성아 우리 준호를 약 올리자. 우리는 놀 거다. 준호야 힘내. 아유 네. 큰일이네. 야 10시가 넘었는데. 자 그래 어쨌든 다음 주에 어쩌면 좋아 14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계세요.